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프렌즈 TV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5장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국의 제20기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이다. 주한국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0년도에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세무 조정으로 맞는 것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을 묻고 있죠.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면요.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5번 자료에 보시면 내용연수 40년이고 상각률, 정액법, 정률법이 나와 있는데 정액법을 선택을 하시고요. 건물은 항상 정액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1번 자료, 주한국은 건물을 2019년 7월 초에 착공하여 2020년 4월 말에 완성하였으며 건설 원가, 건설 자금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5억 원이다. 4월 말에 완성을 했죠. 그러면 4월 말에 완성해서 사용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4월 말도 하루가 포함되므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단기 중에 9개월 사용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각 10분 하실 때 12분의 9개월 적용해서 상각 범위액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2번 자료, 주한국은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이게 장부상의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3번 자료, 2020년 6월에 건물에 대한 취득 부대비용 1,000만 원을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취득 부대비용은 자산이 되어야 되는 지출이죠. 그런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면요. 자산이 되었다가 상각한 것으로 보자. 바로 단기 즉시상각 의제 금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장부상의 감가상각비에 합쳐서 상각 10인 해주셔야 되겠죠. 4번 자료,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중에서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600만 원과 400만 원이며 주한국은 이를 모두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2019년도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건설자금 이자도 자산이 되어야 되는 지출인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정기권은 정기직상각 의제액에 해당하는 거고요. 단기부는 단기직상각 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에는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상각 범위액이 없고요. 그래서 정기직상각 의제액은 정기에 전액 송금 불산 유보가 되었겠죠. 단기직상각 의제는 장부상의 감가상각비에 합쳐서 단기에 상각 15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각 15인 해보도록 하죠. 먼저 장부상의 감가상각비는 1,200이고요. 여기에 뭘 합쳐야 되죠?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 단기 즉시상각 의제를 합쳐야 됩니다. 먼저 취득 부대비용 1,000만 원이 있었고요. 단기 건설자금 이자 400만 원이 있었죠. 합쳐보시면 2,600만 원이 상각 범위액과 비교해야 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액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상각 범위액을 구해볼 건데 건물이고요.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세법상의 취득가 베이스로 해서 상각률을 적용하셔야 되겠고요. 장부상의 취득가는 5억 원이고요. 여기에 뭘 더하죠? 즉시상각 의제 누객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세무상의 취득가액이 나오죠. 먼저 단기 즉시상각 의제의 요금액 1,400을 더해 주시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정기 즉시가 있었죠. 정기의 건설자금 이자 그거까지 누락 없이 마저 더해 주셔야지만 세무상 취득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상각률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월할 계산 잊지 말아야겠죠. 4월 말부터 완공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4월까지 포함 12분의 9개월 적용하시면 상각 범위액이 97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상각 부인액이 1,625만 원 뜨고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 유보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건설자금 이자가 있는 문제고요. 단기 중에 일반적으로 완공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가 있는 문제에서는 항상 월할 계산, 그거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법 프렌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